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잘 들리시면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보다 좀 정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네, 작성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랑 공수의 길사님은 전체 그 시험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할 거고요. 지금 교시별로 8분의 길사님이 지금 각 교시를 담당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였을 텐데요. 더운 날씨였음에도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구나. 저희 그 KPC 기본반을 진행하고 계신 김희성 멘토님이시고 저는 KPC에서 공간반 심화반의 멘토를 맡고 있는 공수재 길사입니다. 네. 자, 어색하죠? 진행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되게 더우셨을 텐데 더운 상황에서도 거기다도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시험 문제 쓰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 막힌 교실 안에서 에어컨이 잘 됐을 리도 좀 만무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을 텐데 끝까지 4교시까지 버티셨으면은 그 자체로 지난번에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합격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누구든지 4교시까지 잘 버티시고 이하회백 잘 쓰셨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희망 놓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굉장히 지난번 회차는 아닌 마음 중에 홍두깨와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찬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공략을 잘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쓰시기에 지난번보다는 수월하셨겠지만 사실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답안지를 잘 쓰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조금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쓰신 방향 그리고 그런 내용들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조금 채우실 수 있는 부분 더 채우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출제 도메인 분포입니다. 정보관리 기술사 시험의 도메인 분포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 지난번 회차에 COS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외로 네트워크 쉐넌에 대한 문제까지 되게 오랜만에 나온 진짜 네. 약간 네트워크 쪽은 잘 안 나오는 토픽인데 네. 또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전 문제들이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전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문제들이 그렇죠. 좀 많이 네, 나온 것 기본 같아요. 문제. 네. 그러니까 아예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토픽은 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모두가 좀 공감하는 토픽들을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좀 풀이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기성고부터 시작해서 위상영역 그리고 뭐 우리 Z 검정하는 그런 문제까지 풀이형 문제를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합격에 유리한 발판을 발판을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저랑 이제 기본반이나 중급반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회차마다 좀 이런 거는 꼭 봐야 된다고 약간 강조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면서 기본반에서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많이 뽑으면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올인원 하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 이거 강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기본반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생각 아마 하시면서 시험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본반에서 이번 합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상대적으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저희 쪽에 이제 출제 도메인 분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COS랑 네트워크 완전히 응용스러운 시험과 관리스러운 시험이 이번에 확
홍해가 갈라지듯이 완벽하게 갈리게끔 해서 도메인이 분류가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네트워크 문제가 12문제나 출제가 돼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와 마찬가지로 혹시 이쪽 그 컴퓨터 시스템 응용도 기본 토픽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탄탄하게 기본 실력을 갖추시고 이제 뭐 우리 서브노트랑 키노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제 진짜 오리지널 컴심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교시에 뭐 메모리부터 진짜 COS 네트워크에 진짜 그 컴심들이 준비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원래 이제 그 예전에는 DB랑 IT 경영을 극단적으로 배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컴중에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DB 0개, IT 경영 0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도 좀 먹히는 표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회차별 분석입니다.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3회차를 분석했습니다. 123, 124회, 125회가 있고, 빨간 막대가 이제 125회를 의미하고요. 관리 시험스럽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번에도 여김없이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뭐 COS 네트워크, COS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 이제 또 이제 한 문제 나왔고, 네트워크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네트워크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셔넌을 포함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도메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디지털 서비스 문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트렌드성 문제들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서비스 문제가 관리 쪽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본 토픽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 토픽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것들은 좀 나오기가 좀 그렇죠. 예. 개수가 안 맞으니까. 예. 아무래도 기본 토픽에 그 퍼센트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통계 알고리즘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 네, 그러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3회 때 어마어마하게 그냥 교시당 통계 알고리즘 AI 문제가 계속 쏟아지듯이 나왔던 회차에 비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래도 네 문제로 조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123회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 볼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컴퓨터 시스템 응용 회차별 분석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정보관리에서 저희가 123, 124, 125회와는 달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은 연 2회차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122회, 123회 그리고 바로 125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응용이랑 관리랑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고 2회 연속. 네, 2회 연속. 그리고 IT 경영 쪽 문제도 122에 125에 안 보이고 그죠? 반면에 CAUS랑 네트워크는 여전히 그렇죠. 강세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관리와는 다르게 조금 트렌드에 대해 사실 트렌드라고 하기도 뭐하죠. 저희가 이제 무선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DS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트렌드 DS를 보기에는 어쨌든 DS 도메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조금 시대가 지났지만 기본적인 DS 도메인에 대해서 토픽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응용해서 좋은 점수를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는 안 치셨겠지만. 네, 많이 치지는 않으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리가 또 3회차고 하다 보니까 합격자도 좀 이렇게 격차가 대부분 관리를 보시니까요. 네, 그래서 하셨을 텐데 좀 그래도 준비를 이제 기본 토픽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관리든 응용이든 잘 이번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적중률 분석입니다. 네, 정보관리 쪽에서 저희가 저희 실제 출제했던 모의고사 KPC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했던 모의고사 그리고 합숙 문제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중률을 구했고요. 그래서 총 적중률은 지금 86%, 심지어 3교시 같은 경우는 100% 문제가 저희 합숙과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예상했던 문제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기본 토픽으로 공부했던 건데 딱히 그 준비 안 한 건데 개념만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MEC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부하고 좀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124 1교시에 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조금 난이도는 낮지만 기술사 시험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올드 토픽이랑 신토픽이랑 밸런스 잘 맞춘 것 같고 개발 관련된 토픽도 나와서 좀 밸런스가 잘 맞는 1교시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2021년 6월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죠. 마지막 모의고사. 2021년 7월 합숙 이거는 저희가 바로 전주에 했던 합숙 문제예요. 합숙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주차에 풀었던 문제들을 바로 그 다음 주에 실전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메타버스 이거는 그대로 2021년 7월 아마 모의고사 문제가 아마 재활용해서 썼을 것 같고 그래도 2021년 7월 합숙 최근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 반정규화 역정규화 했었죠. 모의고사 그 합숙 2021년 7월에서 바로 전주 그리고 포스트 양자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QoS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바로 전주 합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2021년 6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최근 모의고사 그 사이에서 문제들이 적중이 되면서 실제로 KPC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난번 회차, 직전 회차, 그전 회차 이번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전 이거 보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응용 보겠습니다. 네, 응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1교시 1교시는 조금 이렇게 너무 응용스러운 구조도 수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쉘코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좀 뎁스 있다기 뭐해도 쉘코드 많이 쓰시긴 하지만은 이걸 따로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D램이랑 S램도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그렇죠.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기계발성 날아가는 D램 그리고 캐시로 쓰이는 CPU 캐시로 쓰이죠, 그죠? CPU 캐시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진 S램 이런 굉장히 기본 토픽들은 사실 저희가 내진 않았지만은 비슷한 문제로 저희가 출제가 돼서 이제 적중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1교시 10%부터 시작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3, 4교시는 100% 그래서 총 적중률 평균 적중률이 90% 우리 KPC 모의고사랑 합숙만 하면은 90%까지 커버리지는 완성시킬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보는 건 여전히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내는 이제 모의고사 합성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정제되고 좀 준비를 많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률 자체는 높은데 워낙 이제 이게 볼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다 들고 가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많이 언급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매 회차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각 반에서 멘토님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은 꼭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심화학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4회 필기 합격 저희 현황입니다. 123회는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이 한 분 한 분 확인하셨고 그리고 저희 모임 리스트에서 했을 때 저희 KPC가 제일 합격을 많이 했었고 원래 124회는 다른 학원에서 조금 더 합격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23회가 저희가 1등을 했었고 그 LSM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회차니까 아무래도 조금 합격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왜냐하면 없는데 이제 앞에 너무 많이 합격해서 네. 뒤는 이제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번 회차는 또 저희 KPC가 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KPC 전체가 지금 전체 인원에서 합격하신 분이 20%. 그러니까 5명 중에 내가 심화반 등록을 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124회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전체 합격을 이번에 52명 하셨거든요. 관리에서 관리 시험밖에 없었으니까 응용 시험 없었으니까 52명이었는데 거기서 23% 무려 12명이 KPC 심화반을 하시면서 바로 이번 합격을 하셔서 저희는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심화반 하시는 분들이만 따졌을 때 KPC에서 25%면 거의 4분의 1, 4분의 1에 대한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 이번 회차는 사실 지난 124회차는 뭐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 회차는 저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아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심화반 합격자 배출 성공을 이번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해 심화반 하신 분도 그렇죠. 합격을 성공하시면서 합격자 배출하는 성공을 하셨고 전체 심화반 전부가 합격자가 나오는 심화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교시 관리 시험입니다. 역시 이번에 관리 기본 토픽들이 좀 많이 나왔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동영암호도 사실 나온다고 그렇죠. 했던 문제죠. 그죠? 시카스, 동영암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는 굉장히 아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유성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우리 멘토는 이런 걸 하지 않아?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이 나면 좀 이제 난감한 게 모두가 웬만큼 쓰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6점 넘는 아마 지난번 시험에는 문제가 어려운 대신 많이 보정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차별을 못하면은 6점 언더로 나오는 좀 웬만큼 썼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번에는 선택을 이제 뭘 잘 쓸지 고민하는 거지 이 AWT 뭐 스윙 이런 거 빼고는 아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뭐 5G 특화망 바로 모의고사에 나왔었고 뭐 WFQ 이거 QoS 늘 나오는 것들이고 형상관리 사실 식통관계를 목적으로 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차별화시키냐가 되게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 기사님 한 분들 한 분들이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텐데 아마 길게 하시진 않고 짧게 들으실 겁니다. 그 나눠주실 거예요. 집중하셔서 좋은 내용들 담아두셨다가 다음 시험 보실 때 하실 뒤에 계속 한 교시씩 해주시니까 저희는 문제를 빠르게 좀 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교시 시험입니다. 2교시 시험은 관리 시험스럽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50%, 그러니까 6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보안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그렇죠.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보안 기술사가 만들어지는 거를 경계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안 문제 도메인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보안 업무 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좀 몰빵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보안하시는 분이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CAOS 문제로 이제 17%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이제 뭐 ISMP 같은 것들 늘 준비하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EVM, 기성고 맞습니다. 이런 기성고. 거 풀면은 사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잘 못 풀면은 바로 다음 회차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그 시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거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근데 맞추면은 점수가 터지고 진짜 못 맞추면은 조금 네. 근데 이 문제 봤을 때 이번에 많이 뽑으려고 한 것 같아. 이번에도 많이 뽑으려고 한 것 어렵진 같고. 않았어요. 네. 네. 왜냐면 이거 떨어뜨릴 거면 되게 어렵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이죠.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조금 준비를 하셨다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푸실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봐서도 이번에 좀 많이 합격시키겠구나 그런 기대는 가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4번에 있는 코딩 보안 약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문제들이 하고 EMP 네 기술사 시험에서 나오기 어려운 문제 진짜 EMP 대부분 다 이제 4번은 못 푸셨을 것 같고 6번 풀고 5번 지어내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비슷하게 가셨을 테니까 너무 네. 나만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다 지어내셨을 거예요. 무조건. 네. 넘어가시죠. 네, 3교시입니다. 3교시도 관리 시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33%가 나왔고 IT 경영, 통계 알고리즘 AI, 그리고 이번에 네트워크 문제가 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문제가 33%,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가 나오죠. 네트워크는 두 문제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좀 심각한 오타가 하나 있어요. 이따가 저희 기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잘 들으시면 저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3교시 하신 기술사님이 어디가 결정적인 못한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이게 기숙사 시험이 이래도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민원감이죠 사실. 민원을 제가 넣으려고. 네, 이따가 꼭 넣어주시고 제가 제 이름을 민원 넣을 거예요. 저는 시험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네. 민원을 넣어도 됩니다. 저는 관리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4교시는 오픈 플랫폼, 핀테크, 오픈 API 많이 해봤던 문제죠, 그죠? 많이 접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 이제 관리들은 CMS 네트워크 기본 토픽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될 수 있게 완전히 사실 기본이거든요. 네트워크 기본 샤론을 모르고 네트워크 밴드위스 뭐 이런 걸 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기술사 시험 커버리지에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통신기술사스러운 문제죠. 요새 트렌드로 봤을 때. 맞습니다. 이 통신 기술사님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 거의 없을 거고. 근데 저희 관리 기술사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죠. 많지 않으실 텐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Z 검정이 이번에 나왔고요. Z 검정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규모가설이나 대립가설, 가설 검정 쪽 문제들이 매 회차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풀이형 문제로 저희가 111회 때 차이 나는 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죠. 얘는 이제 평균 두 개의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이 평균과 이 평균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사실 계산식이 굉장히 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그때 111회 때 그 합격하셨던 분이 이 Z 검정 쪽 문제를 푸시고 그 교시가 200점 이상 나왔어요. 200점도 그냥 200점이 아니라 거의 220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라든지 절차 지형 프로그래밍, 뭐 IC 스터디 모델 그래서 관리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바로 넘어가시죠. 저희가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네, 다음은 이제 컴시용이고요. 컴시용도 보시면 진짜 오리지널 컴시용스러운 문제들 간만에 출제됐습니다. 그동안은 관리랑 좀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DS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면은 정말 이제 유닉스, D램, 쉘코드, 레이드, 라이 이렇게 이제 진짜 컴시용스러운 문제 출제가 됐고, 아쉬운 거는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됐는데 컴시용 응시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귀합니다. 네, 너무 귀하죠. 네, 응용기술생도 귀합니다. 저도 응용기술사고.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합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교시도 보시면은 이제 내부마 외부마 이제 망분리하는 거, 망분리를 이제 물리적 망분리를 하느냐, 논리적으로 하느냐, 망 연계는 뭘로 하느냐, 그다음 장단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준비해야 될 토픽들이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 해밍 코드, FEC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FEC에서 나오면 해밍 코드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나왔죠. 네, 밀다 보면은 언젠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쓰려고 보면은 또 잘 안 써지죠. 잘 쓰시죠. 써봐야 돼요. 많이 써봐야지 됩니다. 많이 써봐야. 그다음 ISMP. 네, 이거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아니, 이게 거기도 나왔어요. 네. 관리도 나왔잖아요. ISMP를 누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봐. 몇세부터 계속 나와, ISMP. 그래서 ISP, ISMP는 늘 숙지하는 네. 토픽이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근데 또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 생각하지 마. 그냥 공부하세요. 네. 이건 계속 그냥 심심하면 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을 이제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 이렇게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허진 기술사님이 그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랜 쉐어링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디도스 같은 것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디도스 같은 것들은 이제 시험으로 나오지만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어서 꼭 숙지해야 되는 토픽 중 하나입니다. 렌시어링은 저희 오늘 준비하는 기술사님들 중에 모의고사 내셨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3교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트워크 33%,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고 디지털 서비스 문제가 좀 이제 그 트렌드처럼 보이는 저희 OTT 이거 굉장히 오래된 DS거든요. 오래된 묵어 있는 DS 문제들이 좀 많이 xuất 제가 약간 발굴한 거고요. 이 1번 보시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3A, 4A 이거는 진짜 네,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것 좋은 문제도 많은데 내가 지금 기본 토픽들을 많이 점검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트레이닝 모델 5단계는 이거는 저희 모의고사에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는데 나 솔직히 이거 보면서 좀 옛날 토픽인데 이거 이렇게 끄집어서 내서 해야 되나?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KPC 모의고사 합격은 나와요. 이아스, 파스, 사스. 예, 기술사 시험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5년 만에 또 발굴을 하셨네요. 네, OTT도 마찬가지죠. 크게 어려움은 없는? 약간 이교시는 고고학자 기술사님이 옛날 토픽도 막 끄집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발굴한 거죠. 본인이 써버노트에서 막. 아닙니다. 네, 네, 그 4교시 마찬가지로 COS 네트워크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디지털 서비스는 정보공학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4교시 때 또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기본 토픽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기본 토픽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문제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부 전략인데 생각을 해봤어야지. 하반기가 사실 길잖아요. 지금 시험 딱 끝났으니까 내년 1월까지 굉장히 긴데 시험 복귀는 필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만 지나가면은 굉장히 잘 썼다고 착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화가 되기 전에 꼭 복귀를 하셔야지 나중에 점수 받았을 때 실전 점수랑 비교해서 이제 떨어진 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년 1월까지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회사랑 가정 좀 충실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6개월 동안 또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또 약간 또 잘해주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양쪽에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놀면 안 되죠. 주기동 학회지 논문 전자신문은 조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도메인 심화학습인데요. CAOS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또 AI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전문 수업 통해서 한 달 정도 있을 때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 관련해서 카페 특강이 계속 올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 KB 정규반 등급을 상시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맨 마지막에 이제 포기한 도메인은 없애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메인을 포기한다는 거는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토픽은 다 하고 심화 토픽을 포기한다는 건데 시원하게 포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 토픽이 줄줄 나오는 회차에서는 약간 또 고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토픽을 전략적으로 버리는 거지 기본 토픽은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공부 기간별 학습 계획인데 네, 이거는 이제 기본반이나 이제 또 공부할 안 된 분들 때문에 요 짧은 기간도 넣어놨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공부하신 분들은 커버리지가 얕아요. 토픽 개수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서브노트에 토픽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도메인 확보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서브노트를 다이어트 해야 돼요. 보면은 막 서브노트를 막 백과사전처럼 두껍게 갖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내용을 넣기보다는 반복이 가능해 불필요한 걸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한다는 거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때는 알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드문데 그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더 이상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나쁜지, 키워드 노출을 못하는지, 표현이 뭐 떨어지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공부가 이분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 분석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지난번에 120 저희 사회죠, 사회? 사회 때 공부 전략에 그 1번에 김일구 교수님이 작성하시는 내용인데 1번에 고전 놓치지 말라고 써놨어요. 거기 고전. 그 메시지 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 천천히 준비 잘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좋은 점수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번 본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계산하시는 분들 찾아보셔서 꼭 이번 회차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차에 꼭 반드시 좋은 점수 얻으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교시, 정보관 1교시부터 조성준 기술사님이 바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